네, 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은 우리 국내 증시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목요일에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렇죠. 앞두고 있어서 주춤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번 한 주 꽤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 시장이 워낙 좀 급하게 좀 많이 올랐어요.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수 오르는 것과 상관없이 계좌 수익률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네. 오늘은 또 지수 조정 들어오니까 들고 있는 종목들, 못 가던 종목들이 좀 반등 나오려다가 대부분 다 같이 이제 동반 하락세가 좀 연출되고 있거든요. 다만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도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빌드업이라는 표현 아시죠? 네. 이제 라인을 조금씩 올리면서 골을 넣기 위해서 이제 뭔가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나치게 많이 올랐던 뭐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외국계 창구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나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셀트리온도 조정이 좀 들어오고 셀트리온 빠지더라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장중에 지금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미리 이제 포지션을 좀 정리한다라는 차원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런 이제 대형주들을 차익 실현을 좀 나서고 있다. 다만 오늘 지수는 1%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지만 하락 종목은 오히려 어제보다 더 줄었어요. 어제 지수가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의 하락 종목이 800개가 넘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수는 네. 지금 0.8%, 0.9% 빠지고 있는데 하락 종목이 뭐 700개 정도 내외니까 그만큼 이제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빠져서 하락하는 부분이 크다. 특히나 오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나름대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중소형주들이 대형주 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한 그 수급이 중소형주들 쪽으로 조금 옮겨붙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후로 아마 시장에 조금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변곡점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지루하게 좀 중소형주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거의 때가 왔으니까요. 조금만 더 홀딩하시면서 시장의 변화를 같이 함께 또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을 이제 해주신 것처럼 대형주로 쏠렸던 수급들이 이제는 좀 중소형주로 몰릴 가능성이 네. 있으니까요. 관련 종목들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좀 정리해보고 이제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본격 리뷰 가볼게요, 매니저님. 네. 어제 언급해주신 알테오젠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알테오젠 어저께 제가 이제 플랫폼 기업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결국에는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뭐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좀 강할 거다. 오늘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지면서 동반해서 이제 같이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만 조정을 이용해서 분명히 또 제약바이오 업종을 담아 놓으신다면 연말 연초에 또 이슈가 한번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강하게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테오젠을 어저께 이제 17만 1,700원에 말씀드렸죠. 오늘 장 초반에 조금 이제 상승 시도가 좀 들어오다가 지수가 조금 빠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큰 제약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차트의 움직임을 보시면 뭐 전혀 문제였거든요. 어제 매수가 말씀드렸던 뭐 17만 1,700원 정도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목표가 제가 20만 원 말씀드렸거든요. 플랫폼 기업으로 소개해드렸던 레고캠 바이오는 오늘도 장 초반에 또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되면서 이 종목은 수익률이 지금 20%를 넘어섰었거든요. 레고캠 바이오가 움직인 궤적처럼 레고캠 바이오도 지금 바닥에서 한번 반등이 좀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음봉이 살짝 눌러주는 쉬어가는 흐름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네. 음봉 조정 이후에 내리 이제 상승을 좀 해주면서 추세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뭐 비슷한 관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20만 원 목표가까지 편안하게 좀 홀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리뷰 종목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 3,000당 제약이에요. 11월 20일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또 이 종목 지금 66,000원 목표가 터치를 한 종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66,000원 목표가 기준으로 이제 한 14% 정도 이제 수익이 오, 났어요. 네. 이 종목을 이제 11월 말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잡아드리는 이제 길목이 딱 요런 자리예요. 누워있는 이런 자리에서 이제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매수를 해놨다가 이렇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돌아서는 구간이 나오면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66,000원 일단 목표가를 달성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있으면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소위 말해서 안전 마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절반 네.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은 한 7만 원까지 또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다. 3,000당 제약
제약이라는 종목은 뭐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 아니라요. 안구 관련된 이제 질환, 안구 질환과 관련된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황반변성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다. 그리고 에스패스라고 하는 플랫폼 기술을 상용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방금 제가 리뷰해드렸던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해드렸던 나이백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거든요. 삼천당 제약 역시도 이제 플랫폼 기술이 좀 주목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리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E&D예요. 12월 4일에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네. 이 종목 흐름 지금 어떠하죠? 네, 이 종목은 사실 뭐 바닥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다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김영민 프로가 필드에 나갔을 때 제가 이제 버디 종목으로 서브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부캐죠. 네, 부캐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때 네. 버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법 좀 올라왔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오늘 일단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데 AS 차원에서 리뷰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왜 조정을 받고 있냐면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뉴스 포스코 케미칼과 E&D가 2차 전지 이제 양극재 소재 중에서 이제 전구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양극재와 음극재 이제 중간 정도 단계에 있는 게 이제 바로 전구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전구체를 이제 개발하는 걸 E&D가 하고 있는데 전구체 개발과 관련된 공급 논의를 포스코 케미칼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E&D에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어제도 장중에 조정이 조금 들어왔고 오늘도 지금 3, 4% 가까이 하락세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제 AS를 해드리면서 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예전에 우리 2차 전지 장비 기업 중에 이노메트리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 회사도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 중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M&A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회사에서는 부인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이노메트리가 주가가 초급등이 나오면서 매각이 성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현재 이 E&D라는 종목이 양구체 소재를 이제 개발에 완료를 한 거는 엄연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증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것도 회사 쪽에서 이제 확인이 좀 된 거거든요. 네. 그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시가총액 한 2천억 정도 되는 이런 중소형주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 누군가에게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그렇죠.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공급 계약이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계약이 성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무근이다라고 발표를 한 거지 논의가 전혀 없는 거는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분명히 공급 계약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일 거고 실제로 이제 증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네. 고객사가 누가 될지 뭐 포스코 케미칼이 될지 아니면 LNF가 될지 어떤 기업이 될지는 뭐 추후에 확인을 해보면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 나왔던 이슈가 절대 악재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이상 조정을 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E&D는 먼저 이제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박스권을 조금 뚫어내려고 하다가 하루 이틀 정도 이제 눌러주는 기술적인 눌림목이 좀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뭐 이평선도 완벽하게 지금 정배열이 되어 있는 구간이고 아래쪽에 이제 매물 저항을 이미 한번 뚫어올린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보고요. 편안하게 보유하셔도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31,000원까지는 아주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쉽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자리니까요. 목표가 참고하셔서 오늘은 좀 네. 조정받고 있지만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김현민 매니저의 세 가지 종목 리뷰 알차게 들어봤습니다. 바로 문자 사연 시간으로 가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네. 바로 볼게요. 문자 왔쇼. 첫 번째 사연 4810님의 사연 하나기술이요. 네. 매니저님 74,680원의 비중은 네. 30%인데 계속 떨어지기만 해서 고민입니다 하셨어요. 아, 이 종목은 지금 계속 떨어지기만 해서 고민이다라고 이제 주신 게 바로 어제 사연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지금 이 종목이 20%가 넘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신규 상장된 종목들을 대응을 할 때 정말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주가가 이제 처음에 신규 상장되고 나서 상한가 가고 그 다음 날도 이제 급등이 들어왔었다가 내리 그냥 고점 와. 대비해서 거의 40%가 넘게 이제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주가가 이만큼 주저앉다 보니까 이게 추세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까지 빠져야 적정가인지도 계산하기 힘들다 보니까 어제 그런 이제 고민 속에서 사연을 좀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다행히 오늘 저점을 잡으면서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들어왔는데 그 반등 강도 자체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점이 이제 조금 훼손이 좀 됐었다가 추세는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매수가를
초반을 이제 74,000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한 8만 원 초반대 정도의 목표 가격. 만약에 조금 길게 보신다면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손절 가격은 7만 원, 목표 가격은 9만 원 정도까지 설정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기술적인 측면을 일단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언제든지 좀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제가 네. 말씀드린 단기 목표가, 중기 목표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사연 받겠습니다. 6733님 사연이에요. KPS 18,000원의 비중 20%인데 현재 수익 중인데 매도해야 할까요? KPS도 이 기업도 원래 본업은 IT 기업이지만 최근에 움직이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이제 신사업 추진됐다라는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10% 이제 조금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 단계고 차트가 움직이는 걸 보면 대단히 지금 이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고점 22,000원대에 이제 매물 저항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 자리를 뚫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전고점까지 생각을 한다면 아직 여유가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익 실현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한 22,000원 정도 자리는 뚫어낼 수 있을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안전마진 뭐 예를 들어서 익절 가격을 19,500원에서 19,400원 정도 뭐 최소한의 익절 가격만 설정을 좀 해놓으시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목표가는 23,500원 정도로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유튜브 실시간 사연도 하나 받고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의 유튜브 사연 새빨간 은주님이에요. 네. GST 17,000원의 비중은 20%인데 목표가를 얼마까지 보유하면 될까요? 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딱 매수 가격이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이제 시장이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삼성전자는 계속 신고가 치고 SK 하이닉스도 신고가 치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소형주들은 전혀 움직이질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가 0.8%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GST가 이제 5.8% 6%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GST는 이제 칠러라든지 스크러버 이런 이제 오염 제거 장치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주목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저점 매수를 좀 하면서 가격 회복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GST하고 똑같이 이제 삼성전자 쪽에 칠러라든지 스크러버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유니셈이라는 회사도 오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봉 만들면서 주가가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들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 네. 특히나 소재나 장비 쪽 급등한 대형주들이 이제 올라가고 나면 아랫단에 이제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계속 치고 올라갈 때는 소외가 됐었는데 대형주들이 딱 쉬니까 오히려 그 낙수 효과를 받는 종목들이 주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GST 목표가를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한 2만 원 정도까지 단기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잘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네. 하고요. 우리 영민 DJ가 준비한 원샷 원길 종목 소개 바로 가볼까요? 오늘 리뷰 종목 중에서도 뭐 IT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종목도 오늘 둘 다 또 IT 업종의 둘다 종목들이에요. IT? 첫 번째 종목은요. 15,050원의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IT 종목을 편입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이미 리뷰를 해드리면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왜 이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냐면 결국에는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주목을 받은 이유 뭐 시스템 반도체 쪽 때문도 아니고 파운드리 쪽 때문도 아니에요. 물론 삼성전자의 이제 4분기 때 파운드리 매출이 뭐 25%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장밋빛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는 있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는 네. 결국 디램 업황에 대한 회복이거든요. 그때 또 공교롭게도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장이 또 정전이 돼가지고 디램 가격까지 반등이 좀 들어와 버리니까 내년도에 이 메모리 반도체 쪽 특히나 이제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바로 엑시콘이라는 회사다. 반도체 성능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테스터 장비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 바로 엑시콘이라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회사가 삼성전자로 이제 장비를 납품하기 시작하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장비 납품 규모가 무려 1,200%나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결국은 성장을 했어요? 네, 예전에는 삼성전자 쪽에 물량이 거의 없었다가 지금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추이가 나오고 있잖아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쪽에 나오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되게 미미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면서 삼성전자 물량이 늘어나니까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네. 3분기 때도 매출액이 이제 326억, 영업이익이 71억, 창사 이래 이제 최대 분기 실적을 이제 기록을 할 정도로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좋았다. 결국에는 이제 내년에 네. 메모리 반도체가 결국 DDR4에서 DDR5로 이제 전환 투자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어저께 SK 하이닉스가 176단의 4D 낸드를 이제 개발했다라는 그런 뉴스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교체 주기 그리고 성능 업그레이드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분명히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4D로 생산한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사실상 DDR4에서 DDR5로 이제 전환해가지고 공정에서 생산해낸 반도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지 테스트를 분명히 해야 되기 그걸 때문에 검사하는 장비인 거죠. 그렇죠. 이게. 테스트 검사 장비를 오. 올해 하반기 때부터 벌써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 실적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미리 좀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매니저님, 같고요. 뭐 국산화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점이 없나요? 맞습니다. 원래 이제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닛 테스트, 테크밍 이런 네. 회사들을 보통 검사 장비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대부분 다 일본의 어드밴테스트라고 하는 기업이 만들어낸 장비를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틈을 비집고 엑시콘이 삼성전자의 후공정 메모리 이제 테스터 장비를 납품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도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시장이 흔들리건 말건 지금 이 종목의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상당히 좀 견조하죠. 대형주들이 네. 움직이는 속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정배열 추세를 만들면서 16,000원만 뚫어낸다면 아주 강하게 시세가 한번 분출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현재 가격 15,050원에 매수 편입했고요. 목표 가격은 17,000원. 트레이딩 관점 만약에 17,000원까지 올라간다면 뭐 역사적인 고점 근처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요 자리까지 이제 상승을 좀 하고 난다면 그때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서 또 목표가 추가적으로 수정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손절 가격은 13,5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금일 엑시콘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서브 원샷 원킬 종목도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종목은 지금 점심시간에 주가가 또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일단은 뭐 저희가 하는 스타일대로 현재가로? 네, 13,550원 현재가로 바로 편입은 하는데요. 혹시나 장중에 조금 눌렀을 경우에는 눌림목을 이용해서 13,000원 초반 정도에 또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종목명은 이제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이거든요. 요즘에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칩리스, 팹리스 회사를 이제 대표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최고 수혜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버브 반도체가 주력으로 이제 생산하고 있는 게 바로 MCU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려워요. 네,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두뇌 역할. 컴퓨터를 따져보면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게 CPU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이런 이제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 바로 MCU라고 하는 칩이거든요. 요게 있어야만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동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이제 칩을 전문적으로 이제 설계하는 회사가 바로 어버브 반도체라는 회사인데 요 회사에 제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등락이 정말 대단히 심해요. 시장이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던 종목인데 실적이 따라오질 못하다 보니까 2016년 이후부터 작년까지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었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3분의 1토막까지 조정을 좀 받았었다가 코로나19 이후에 바로 이 회사가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삼성전자의 납품이 늘어나고 작년에 이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작년에 이제 135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만 영업이익을 계산을 해보면 167억이에요. 아직 4분기 실적이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3분기 실적만 가지고도 작년에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이 나온 걸 벌써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업황 자체가 이제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월봉 보여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고점 사상 최고가 지금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타일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오전에 조금 이제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네. 13,000원 초반에 분명히 자리가 있었거든요. 오후장에도 이제 그런 자리를 조금 준다면
이런 눌림목을 통해서 공략을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결국은 내년에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또 분명히 부각이 좀 될 거예요. 그쵸. 앞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엑시콘은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수혜주고, 지금 말씀드리는 비메모리. 어버브 반도체는 그렇죠.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기 때문에 네. 요 두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이 포트에 좀 담아 놓으시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미리 좀 준비한다.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하면 할수록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어차피 지금 내년 이제 1분기, 2분기 때까지는 이제 디램 혹은 낸드 쪽 투자를 먼저 하겠지만 네. 1년간을 이제 길게 좀 놓고 본다면 파운드리라든지 비메모리 쪽 투자가 계속 좀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쪽에 있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50원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했고요. 네. 목표가를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지금 가격이 제가 13,000원에 원래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제법 좀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목표가도 15,500원으로 일단 수정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는 그대로 11,5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원킬 종목 소개까지 잘 들어봤고요. 오늘 매니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